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 최영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서핑이라는 코너에서는요, 국내의 명사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전 경제부총리시죠, 현오석 박사님을 모시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글로벌 서핑 첫 손님으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글로벌 이슈, 최근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라고까지 저희가 이제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사실 길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은 이제 백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 들어서 사실 이제 백신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경제는 올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금년 들어 좀 가장 희망적인 신호는 백신의 보급 개발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많이 경험했던 록다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제재라든지 봉쇄에 대한 적응도 많이 이루어져서 경제 활동이 그 전에 비하면 조금 더 나아진 상태에서 그런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기업이라든지 가게도 그런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익숙해져서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충격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보도에서 이루어졌듯이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또 코로나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에 재정의 지출이 많이 많아져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또 앞으로의 회복에 또 큰 재앙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런 말이 좀 돌았었어요. BC, AD. 그래서 before 코로나, 그다음에 after disease에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 그리고 이제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경제 사회 현상이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총리님은 이런 전망이나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태로 돌아가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좀 임시적인 변화가 아닌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저부터도 이 극장 가는 것을 이제 꺼리고 있는데 설령 이런 코로나19가 지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극장을 갈지 아니면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걸 볼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여행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과거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많이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런 공급 사슬이 깨지는 것에 대한 대비하는 안전성을 고려한 어떤 기업의 어떤 행태 변화, 그리고 조금보다 훨씬 더 기술 변화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부에 있어 정책에 있어서도 이건 코로나를
그 위기를 맞이해서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빈부격차가 더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부 정책도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그러한 그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도 상당히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전으로 회귀가 일부되지만 상당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관계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총리님께서 보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방향, 혹은 또 중국의 대미 전략 방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측하시거나 조망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지금 질서 중에 큰 판도를 결국 미중이 결국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세계 질서에 있어서의 헤게모니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미국 내에 그런 그 정치라든지 또는 일반 그 시민들의 많은 그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미국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중국이 이러한 세계 경제의 소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데서 특권만을 향유하는 소위 말해서 좀 그 위반하는 그러한 경제 주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한 전환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그 소위 인도 태평양을 담당할 그 특별 보좌관 형태의 커트 캠벌이라는 분을 아마 아시아 짜르라는 그런 명칭하에 임명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건 다 아마도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중 간의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질서와 함께 세계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이 주로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본인이 비교 우위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어떤 스탠다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최근에 좀 해오면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의 선택지들은 어떤 게 있을 거로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여러 면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대립 형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소리 말해서 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서 그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동맹국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소위 아시아 중심 피보트 아시아에 따른 TPP를 추진했다든지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TPP는 일단 유보시켰지만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인도 패시픽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EPN이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그런 것을 추진해 본다든지 결국은 중국을 이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어떻게 배제해 가면서 또 아시아의 이런 여러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모색해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상하원 합동회의까지 정말 지난한 시간 동안 미국은 양분돼서 부정선거냐 아니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시끄러웠고 실제로 유례가 없는 불상사도 좀 있었습니다. 미국발 정치 불안 상황에 대한 부총리님의 어떤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바이든 그 대통령이 당선은 되었지만 무려 7천만이 넘는 미국 시민이 트럼프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흔히 얘기하는 뭐 트럼피즘이랄까요? 아니면 이 포퓰리즘에 대한 뿌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결국은 글로벌리즘보다는 자꾸 자국주의적인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미국의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아마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자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좀 낙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하나는 코로나 위기에 대한 백신의 보급이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됨으로써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결국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요소도 적어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또 글로벌 리더십에서 또 변화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부총님의 어떤 고견을 한번 주신다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계층 간의 불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 분배의 악화라든지 또는 그 중소 영세업체 또 대기업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청년의 문제 이런 여러한 문제들이 결국 돌이켜볼 기회를 또 어떻게 보면 값진 하여간의 그런 경험을 제공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특히 국제사회의 변화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미국과의 어떤 정책 공조에도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호석 총리님을 모시고 부총리님을 모시고 글로벌 서핑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자산운용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다거나 혹은 초청했으면 하는 연사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섭외해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